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아침 6시 31분입니다. 화이팅! 자, 제가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동쪽으로 17km 지점 거리 표지판이 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류 역사상 통치기간,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던 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프랑스라는 국가 자체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남긴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절대 왕정을 펼쳤던 그런 분이다라는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세에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총 72년 3개월 18일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분은 1638년에 출생해서 1715년에 사망했으니까 만 77세의 나이를 불과 4일 앞두고 사망을 했는데요. 그 77년의 생존 기간 중에 5살이 되기 직전에 왕에 올라서 재위 기간이 72년 3개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을 이끌고 있는 서양 문명, 서양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72년 3개월 남짓입니다. 서양의 또 중심이었던 데가 프랑스와 함께 영국인데요. 영국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여왕들 있죠. 재위 기간을 보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치 기간이 45년이고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제국 5대양 6대주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기간이 64년이고 그리고 현재의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의 재위 기간이 현재 70년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70년 6개월보다 한 2년 정도 더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분이 바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그분이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명언을 이제 남겼다라고 알려지긴 했는데요. 그분이 72년 3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고 1715년에 사망할 때 후계자였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아들이나 손자나 또 첫째 증손자나 다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 거의 몰살을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아무리 절대 왕권자이고 유럽을 호령했던 그러한 국왕이긴 했지만은 말년은 굉장히 불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천연두라는 전염병, 또 손자는 홍역이라는 전염병, 그 다음에 첫째 증손자도 또 사망을 해버리고 그래서 루이 14세를 승계했던 왕위를 승계했던 사람이 두 번째 증손자였던 루이 15세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년은 불행한 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분인데요.
그 후계자였던 루이 15세, 즉 두 번째 증손자한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허영심을 발휘해 가지고 전쟁을 쉽게 생각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후회한다. 증손자인 너는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해야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던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반성하니까 너는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투하가 되고 백성들의 목숨을 또 잃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이 14세는 증손자인 루이 15세한테 왕권을 넘겨주면서 유언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언을 했냐면, 짐은 지금 세상을 떠나지만 프랑스라는 국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인 즉슨 자기 자신과 프랑스라는 국가는 별개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세상을 떠나지만은 프랑스라는 국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프랑스를 분리해서 별도로 본 건데요. 그래서 짐은 곧 국가이다,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말을 프랑스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루이 14세는 태양처럼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해서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한 걸로 이제 알려졌죠. 비슷한 말을 했던 분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경멸시켜서 영국을 해상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던 1500년대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45년 동안 통치했던 헨리 8세의 두 번째 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또 명언을 남깁니다. 처녀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짐은 국가이다라는 명언을 이제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명언을 한 걸로 알려졌죠. 자, 루이 14세는 1638년에 출생해서 그러니까 근세 시작 시점이죠. 보통 1500년대에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1600년대부터 근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세의 시작이었던 1638년에 태어나서 만 5세의 나이가 되기 직전인 1643년에 왕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루이 13세가 별세함에 따라 자기가 5살의 나이인 1643년에 왕이 돼서 1715년 77세의 나이에 사망할 때까지 프랑스를 72년 3개월 18일까지 통치했던 인류 역사상 통치 기간이 가장 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동양사로 와서 보면 중국의 청나라 시대의 강건성세라고 하죠. 강희대제로부터 시작돼서 옹정제를 거쳐서 걸륭 황제까지, 그걸 강건성세. 강희대제가 60년 동안 통치했고 옹정제가 13년, 걸륭제가 60년, 강희대제가 61년 통치했고 옹정제가 13년, 걸륭제가 60년 통치했는데요. 걸륭제는 이제 태상왕으로 물러나서 또 한 3년 정도에 했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걸륭제는 63년 통치한 건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청나라의 황금기였던 강건성세, 즉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134년 동안의 그 통치 기간, 그때를 롤 모델로 해서 현대 중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다라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에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강희 대제는 6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 아들 옹정제는 13년밖에 못하고 워크홀릭, 일에 파묻혀 살다가 일하다가 집무실에서 사망한 분이 옹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요. 그 아들 걸륭제는 할아버지인 강희대제보다는 더 짧게 통치하는 게 할아버지에 대한 애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할아버지 통치기간 61년보다 1년 짧은 60년만 통치하고 물러나서 최상황 자리에서 이제 3년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걸륭제가 63년 통치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한 60년 정도 통치했던 중국에 이제 황제가 있었고, 우리 조선에서는 누굽니까? 27명의 왕 중에 가장 통치 기간이 길었던 분이 영조죠. 영조가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러한 재위기간, 통치기간에 비해서 태양왕 루이 14세는 72년 3개월 18일 동안 통치했으니까 정말 긴 거죠. 그 다음 기록이, 통치기간이 그 다음으로 긴 분이 바로 현재의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1952년 2월 6일에 여왕으로 26살의 나이에 즉위를 해서 현재까지 70년 6개월 가까이 통치해서 지금 나이가 만 96세이신데요. 그 엘리자베스 2세 현재의 영국 국왕이 루이 14세의 통치 기간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루이 14세는 태양왕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15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추기경 겸 재상이었던 마자랭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프롱드란이라 해서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대귀족들이 반란을 2번 일으켜 가지고 반란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그러한 트라우마도 있는 분인데요. 루이 14세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왕이었던 시절에 그 재무장관 푸케라고 있었습니다. 재상이었던 마자랑의 추천에 따라 재무장관에 임명을 했던 그 푸케. 자, 여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풍납토성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상이었던 마자랭의 리슐리의 재상의 후임이죠. 재상 리슐리웨의 후임이었던 마자랭의 추천에 따라 푸케라는 인물을 재무장관에 임명을 했는데요. 그 재무장관 푸케가 프랑스 수도 파리의 외곽에다가 엄청난 대저택을 짓고 호화롭게 살면서 왕이었던 루이 14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이 14세가 그 재무장관 푸케의 대저택의 그 호화로움, 그 규모에 놀라고 자신의 궁전보다 더 화려하고 규모가 크다라는 것에 압도당해서 재무장관 푸케의 저택보다 더 큰 궁궐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궁궐을 지은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유명하죠. 프랑스 파리의 남서쪽에 22km 지점에 있는 베르사유 시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잘 아실 겁니다. 거울의 방, 전쟁의 방, 평화의 방, 각 룸들이 어마어마한 화려한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푸케라는 재무장관 집보다, 대저택보다 큰 궁궐을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게 바로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고, 원래 베르사유 궁전은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도 원래 궁전이었고 베르사유도 궁전이었는데
지금은 루브르든 베르사유든 다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베르사유 궁전 지금의 박물관은 원래는 이제 루이 14세의 아버지였던 루이 13세 시절에 사냥용 천막 시설로 거기에 설치를 했던 것을 아들인 루이 14세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고, 재무장관 푸케의 대저택에 압도당해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궁전을 짓겠다 라는 생각하에 그 베르사유 궁전을 크게 증축을 한 겁니다. 증축을 해서 세계적인 궁궐로, 가장 화려한 호합한 궁궐로 탈바꿈을 시켜 놓은 건데요. 루이 14세는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래서 치세 말년에는 재정이 극도로 악화돼 가지고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을 호합판으로 증축하는 바람에 또 막대한 비용이 투하가 돼 가지고 또 백성들은 기근과 그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상황이어서 세금도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은데, 농사가 제대로 돼야 세금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데 대기근 또 대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서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초유의 그 화려한 궁전을 사실상 신축한 거나 다름없죠. 형식상은 증축이지만,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재정 수입이 극도로 악화돼서 루이 14세의 통치 기간 72년 중에 후반기에는 재정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루이 14세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가 원수가 누구냐면 샤를마뉴 대제죠. 샤를마뉴 대제, 그 다음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 다음에 샤를 드골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4세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루이 14세는 뭐 집권 초기, 중기는 뭐 그런 대로 절대 왕정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프랑스의 그 국가 그 위신을 유럽 강국의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서 치세를 떨쳤던 업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년에는 굉장히 재정이 악화돼서 국가를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던 황제이기도 국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는 72년 3개월 남짓 통치하다가 아들과 손자 또 첫째 증손자까지 다 홍역, 또 천연두 등의 전염병, 또 뭐 사고사, 말을 타다가 낙마했던 그 자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후계자가 거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째 증손자였던, 첫째도 아니고 둘째 증손자였던 루이 15세에게 왕위를 승계하고 1715년에 사망합니다. 그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했던 그 시기, 그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죠. 그때 동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나라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걸륭 황제가 60여 년 통치했던 기간이 있고요. 또 그 18세기에 조선에서 가장 집권 기간이 길었던
영조가 또 통치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걸륭 황제 또 영조는 동양사에 있어서 18세기에 통치했던 분들이고, 루이 14세는 이제 서양사에서 그 시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루이 14세는 굉장히 이제 폭식을 했답니다. 이 연회가 열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음식을 폭식을 했다. 뭐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또 예술을 사랑을 했고, 또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왕만 딱 숨겨놓고 거기에 거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베르사유 궁전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그 베르사유 궁전을 구경할 수 있게끔 했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앞에는 양복 판매점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절대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귀족들을 지방에 두고 그러면 프롱드란처럼, 대귀족들의 반란이었던 프롱드란처럼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전 주변에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명의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하다 보면 프랑스 파리의 남서부 22km 지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도 여행 코스로도 많이 애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그곳이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상징인 궁전이죠.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르사유 궁전을 백성들한테 공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왕비가 화장하는 그 장면, 또 왕비가 옷을 입는 장면, 또 심지어는 왕비가 출산을 하는 장면, 왕비가 아기를 낳는 출산을 하는 장면까지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공개를 하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런 쇼맨십을 발휘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왕비가 출산을 할 때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출산하는 장면을 구경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 다음에 드골 전 대통령, 또 샤를마뉴 대제와 함께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국가 원수들인데요. 여하튼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지인이 곧 국가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루이 14세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 루이 14세가 72년 3개월간 통치를 하고 물러난 다음에 후계자가 아까 루이 15세, 즉 루이 14세의 두 번째 증손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3대를 건너뛴 거죠.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한테 왕권을 넘겨줬으니까 3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왕권을 넘겨준 거죠. 그리고 그 루이 15세는 재위 기간이 또 59년이나 됩니다. 59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또 루이 15세의 손자한테, 아들도 아니고 손자한테 또 왕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넘겨받은 루이 16세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 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루이 16세가 황제가 된 지 딱 15년이 된 시점이었고요.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는 황제가 된 지, 국왕이 된 지 딱 15년이 된 시점이었고, 혁명
끝나고 나서 3년 동안 더 왕으로 머물러 있다가 1792년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음 연도인 1793년에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황제에서 국왕에서 물러난 지 1년 된 시점인 1793년에 콩코르드 광장의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는데 왕비인 마르 앙뚜아네트는 그보다 1년 앞서서 1792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는 72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증손자였던 루이 15세는 59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에 그의 또 손자였던 루이 16세는 18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까지 총 3명의 황제인데 결국은 황제 대수로는 2대 두 번 황제가 바턴 패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대수로는 5세대가 건너뛰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단두대에서 처형됐던 루이 16세는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의 5대손입니다. 5대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하튼 서양사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동양사에서는 이제 걸융 황제가 상왕 기간 3년을 포함하면 63년 동안 통치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선 영존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7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장수왕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97세까지 사셨는데요. 97년 동안 생존하면서 통치했던 재위 기간은 무려 79년 2개월입니다. 79년 2개월 동안 통치했던 장수왕은 루이 14세보다 재위 기간이 7년이 더 길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의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이 현재 70년 6개월 가까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루이 14세의 통치 기간을 곧 경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왕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루이 14세는 아까 폭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생 소화불량, 그 다음에 장염, 그 다음에 당뇨병 이런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 했었답니다.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께서도 당뇨병, 피부병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 하셨었고 52세까지인가 사셨는데요. 국왕들, 제왕들은 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루이 14세 역시 당뇨병, 그 다음에 장염, 소화불량 등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식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다라고 알려진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통쾌,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천호역에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보여드리고 있고 천호역 사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